안녕하셨습니까? 전국이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데 국민도 정신이 없지만 정책 당국도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 신종 코로나19의 가장 중요한 요체는 방역과 경제 중에서 방역이 먼저인 거죠. 경제는 그 다음 문제인 거죠. 근데 정부가 이제 이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나와야 될 대책들이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방역이고요. 그 다음이 경제 또는 경제 안정입니다. 방역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방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감염된 분을 치료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국가적인 그런 어떤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진자가 접촉했었던 분들, 이 정보를 우리가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누구를 만났는가 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전시체제 차원에서 만난 분들, 또 확진자의 그 검체를 검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일단 접촉한 분을 빨리 확인해서 그분들에게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병원 내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 내, 즉 확진자들이 수용된 시설에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도 중요하겠고요. 예방 차원에서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중국인의 어떤 입국을 강력하게 통제를 해서라도 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새로운 그 감염원을 처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중의 회합을 통해서 번져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억제하는 그런 조치들도 취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개학을 한 주 정도 연기하는 것은 저는 매우 적절한 사태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미 감염된 분들을 치료하는 건데, 지금 현재 드러나는 것들 보면 병동이 매우 부족하고요. 이 또 그 전문 의료인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뿐만이 아니고, 은퇴하신 분은 당연히 동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병원들, 개원이들, 특히 이번에 경북 대구 지역에 그런 쪽에 계시는 개원이들을 다음은 한 달 또는 석 달 그 개원일을 일단은 중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을 한 달 내지 석 달 동안 동원해서 총력 체제로 이 대응 체제로 가져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따라서 개원이 중에서 필요한 자원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동원을 해서 뭐 한 달 동안 완전히 폐원을 못 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3일 정도 또는 4일 정도 교대로, 또 하루에도 한 4시간, 5시간 정도 교대로 동원이 되고 또 자기의 개원으로 돌아가는 이런 체제를 통해서 신속하게 의료 인력들, 간호원을 포함해서 동원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확산 예방과 감염자의 어떤 그런 그 치료에 저는 만전을 하는 것이 이번에 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추경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 추경의 재원은 전부 이 방역과 이 확산 예방과 감염자 치료에 투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경제 안정인데, 경제 안정은 전 두 가지 차원으로 봅니다. 하나는 응급 지원 체계. 응급 체계라는 것은 뭐냐면 이번 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은 업종들이 특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유통업, 음식업, 숙박업, 그 다음에 이제 교통업, 운수업, 이런 쪽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극장이라든지 또는 뭐 연극계라든지. 따라서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업종에 대해서
저는 그 경영을 보완해주고 보조해주는 그런 조치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출에 결손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고용 유지에 필요한 자금, 그리고 임대료 또는 뭐 비상 여러 가지 그 경영 자금, 그리고 이제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료나 재료가 이제 조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제때 조달되지 못함으로 해서 생긴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어려움들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매출이 얼마 줄었으니까 이것을 나중에 계산해서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뭐 거의 매출이 거의 뭐 완전히 타격을 입은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선제적으로 2월분, 1월분 또는 3월분까지 전체 매출에서 한 40% 내지 50%를 저는 정부가 전격적으로 일단 무이자로 융통을 해주고 나중에 가서 정산하는 그런 저는 응급지원체계가 좀 시급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지역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냐에 따라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로 나누어서 예컨대 A 클래스는 40%, B 클래스는 20%, C 클래스는 10%, 뭐 이렇게 그 지원 비율을 정해서 그 타격을 입은 정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으로 혹시 이 할당되는 자금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응급 지원에 저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만 효과적인 그런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지금 뭐 거론되고 있는 뭐 소비 쿠폰을 준다든지 뭐 또는 소비세를 줄인다든지 저는 이런 것들은 이번 응급 조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거시적인 어떤 그런 이 지원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꼭 필요한 쪽에 아주 핀세트로 저는 그래서 그것을 마이크로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미시적인 추경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경영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뭐냐면 국민들이 너무 지금 불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투명성 있게 저는 공개를 해서 국민들의 안심을 덜어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뭐냐면 치사율 같은 경우를 보면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치사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지금 1%가 뭐 거의 안 되는 걸로 지금 한국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사망자가 38명이 나올 정도로 따라서 메르스나 사스에 비하면 이 치사율이 굉장히 낮은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치사율,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가, 그리고 전달되는 경로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정확한 정보를 공개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어떤 그런 불안을 저는 떨어뜨려 주는 게 좋겠다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청정 지역들이 많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확진자가 지나갔거나 확진자가 다녀간 것이 아닌 아직까지 청정 지역이나 청정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단위에서 이쪽은 청정하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크게 불안하지 마시고 마스크와 개인위생만 철저히 하시면서 얼마든지 다니실 수 있다. 이런 어떤 안심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들도 곁들여 나와주면 저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저는 불안감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정리하면 방역과 경제 안정 중에서 방점은 방역에 가야 된다. 방역 중에서도 확산 예방에 정부의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감염자 치료에도 필요한 어떤 그런 시설들을 조속히 이번 추경을 통해서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안정의 경우에는 응급으로 필요한 그런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 따라서 아주 광범위하게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자동차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특별 소비세를, 개별 소비세를 낮춘다. 이런 좀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아주 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치사율이라든지 또는 배정률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청정 지역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보여줌으로 해서 이쪽 지역은 아직까지는 괜찮으니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어우러지면
상당히 우리 경제 활성화나 또 불안을 잠재우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나오는 정부의 대책이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갖추어서 나오는 그런 대책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